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어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보다도 먼저 지금 민주당이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의원이 이미 무소속이 된 상황에서 뒤늦게 제명하는 거 이건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이건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요,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 행위를 한 건 당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요,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주식 계좌의 실명 소유주죠. 이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 의원에게 이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이 해당 보좌관은요, 그간 이춘석 의원이 분과장으로 있었던 국정의 경제 2분과 소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정책 관련 그런 과인 국정의 경제 2분과 소속의 행정위원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6일 국정기획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밝힌 징계 사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춘석 의원실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상임위에서 그 거래하는 그런 것도 오늘 그 판단에 영향을 준 건가요? 전체적인 그 언론 기사하고 그 우리 심판원에서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문이 그 나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춘석 의원 본인은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면서도 본인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국정기획위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이 다뤘던 정책과 관련한 주식을 갖다가 거래했다. 이런 의혹은 지금 부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춘석 의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다 저렇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내일은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서밀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고발 사흘 만인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건데 이 의원은 현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차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민주당은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의원의 차명 거래, 더 나아가서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이 관할하던 정책과 관련한 주식을 거래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못을 박은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요,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다 이러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이 전국 반전을 꾀하며 이 여당의 국정기획위원 또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정책회의에서는요,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편말이 등장했고
이 회의실에 걸린 이 백드롭에도 이 차명 주식, 내부 정보, 국책 비리 등 이 의원 의혹을 겨냥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원섭 비대위원장은요, 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하면서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춘석 의원의 당적이 아닙니다.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의 서막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더불어서요, 국회의원 300명 전원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보유 여부 조사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특검과 의원 전수조사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에 대한 그 조치와 관련해서는요, 당적 제명 이상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요, 야당이 요구하는 이 특검과 전수조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가장 초강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어제 박지원 의원은 이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마뱀도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견딘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국민들께서 분노하시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가장 할 수 있는 초강도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원직 제명까지 당연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처럼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 의원은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제대로 된 해명이 없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본인이 과거 했던 발언들이 이 의원을 더욱 옥죄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의원이 공직자 엄격한 도덕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걸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건데요. 먼저 2023년 이 의원이 자신의 의정 생활을 정리한 저서를 보면 이 의원은 과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낸 걸 주요 업적으로 꼽은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천 후보자 재산 문제를 집중 공격하면서 주식 투자한 적이 있는지, 임대 수익은 있는지, 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고요. 이후 천 후보자 낙마에 나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를 바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2013년엔 이 도덕성과 정책 능력은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강화하자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요, 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에 대해 이 국민들에게 피해 의식을 주는 범죄고, 이 고위공직자가 이런 문제를 만들면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다. 특히 세금을 미납하면 이 고위공직자 후보자 지위도 압류해야 한다면서 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지금의 이 의원은요, 이 자금 세탁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고요. 민주당이 사실상 차명 거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좌관 사용하신 이유를 좀 나중에 이제 저도 하면 밝혀지니까.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요. 저희 입장은 다 예. 올린 그대로 확실히.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가르칠게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어제 경찰 조사,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춘석 의원이 자신이 관할했던 어떤 정책 분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그렇게 또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이건 결국 다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 수사를 해야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또 여당 내부에서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제명 조치를 한 그런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의원직 제명까지 이게 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의원직이 강제 제명이 있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는 게 있는데 강제 제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윤리위가 완전히 구성도 안 됐고 윤리위가 구성되더라도 지금까지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표결에 붙이기 전에 사퇴를 해버린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꼬리 자르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때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춘석 의원은.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본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집권 초부터 계속 그 주식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특히 부동산으로 재산 축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놨는데 최근에 좀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1,400만 개미 이 투자자들이 지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연결돼 있는 그 혐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오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제명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은 그 본인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좀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이춘석 의원의 행위 자체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상황이죠. 뭐 어떤 뭐 본회의 중간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은 명백한 것이고 관련된 보좌진까지 제명하는 것은 민주당 윤리심판에서 신속하게 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그날 당일날 사실상 뭐 탈당의 모양새를 갖췄으나 출당이라고 보고 다음 날 당원 당규에 따라서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제명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처구를 해서 제명을 시켰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쉬지 않고 휴가 기간에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요. 사실 국정기획위에서 분과해서 해촉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사람은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진영 논리로서 보호할 만한 대상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종목 자체가 국정기획 쪽에서 취득한 정보로 했다면 이거는 정말로 엄벌에 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어떤 정쟁거리로서 특검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좀 과한 해석이고 다만 300명 전체 여야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런 차명 어떤 보유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 정도 거기까지는 뭐 좀 나쁘지 않은 제안 같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